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방에서 걱정드린 대로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잡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몇 번씩 경고를 했던 대로 이제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 뜨고 코 베인 사람, 코 베어가는 사람, 코 붙여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주말 동안 멤버십을 많이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억대님, 그 다음에 최YS님, 신과한면님, 박강민님, 그리고 호박이님, 천지은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회원 전용 영상에서 이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제 섹터, 책 이슈 이렇게 가입되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실시간에 보시면 라이브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도 상한가 갔죠. 상이 좀 그런데 풀렸다가 다시 갔다 풀렸다 다시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21억 원 많이 올라왔음에도 한 0.3한 세 번째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921억 밖에 안 되는 이유가 30분의 1로 이제 액면 병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465원밖에 안 되는 똥잡주였다. 다이소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그만큼 좋지 않은 회사죠. 여기 뭐 매출액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거의 반토막인 회사. 그런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요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일시적으로 여기 이제 감자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BPS도 계속 반토막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직 이제 주가보다 BTS가 더 BPS보다 주가가 높다는 거는 이거 지금 상당히 고평가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자로 어떤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를 냈고 여기 보시면 요 사람들이 다이나믹 디자인과 관계 있는 특수 관계인들인데 요 시점에 보면은 9월자로 전부 다 매수를 했어요. 전부 매수. 제가 WI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로 미리 매수를 한 거죠. 9월 달에. 그래서 이 사람들 차익 쏠쏠할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점상이 몇 번째예요? 점상이 거의 네 번째니까. 자,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운영자금이 딱 200억 들었어요. 200억. 200억이 들어왔는데 이런 똥 같은 회사에 누가 200억을 투자를 하느냐? 지금 점상 4번 맞고 시가총액이 아직도 921억인 회사인데, 그죠? 이 제정신 아니겠죠?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망해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야, 이 치킨집 나한테 인수해라고 얘기하는 자영업자 있을까요? 없죠. 총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삼자배정 증가예요. 야, 이거 뭔가 있겠구나. 신주 발행가액이 6,910원이다. 그리고 기준주가는 7,677원이다. 뭐 이거 별로 상관이 없겠죠. 지금 가격이 거의 2배니까. 자, 3자 배정해 보니까 제이컴 홀딩스, 제이컴 홀딩스. 야, 이것들은 또 뭐냐? 제이컴 홀딩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애들 같은데 처음 본다. 뭐 어쨌든 1년간 전령 보호 예수로 하는 건데 제이컴 홀딩스 주주를 봤더니 황재성이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있고 권경인 님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더니 이게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랑 다 했을 때 자본 총계가 오히려 마이너스다. 자본 잠식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100만 원 단위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회사가 어디서 200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시가총액이 921억인 회사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년적자에 만년적자. 원래 가격으로 돌렸을 때는 주가가 465원 정도 되는 그런 회사.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이건 강원랜드 가지고 던지는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죠? 자, 제이컴 홀딩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리캠이라는 곳에 또 나오죠. 리캠은 제이컴 홀딩스 주식회사가 제이컴 주식회사의 보유 주식이 증가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제이컴 홀딩스 뭐 회사의 관계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맛 똑같을까요? 다시 리캡 나왔으니까 시작해야죠. 철옥뱀 EMM 그죠? 철옥뱀 EMM은 리튬 플러스와 똑같은 사옥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요 사옥에 내려오다 보면 입구에서 편말을 보니까 리캠 주식회사라고 그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그런 영상에서
리튬 주식회사가 리튬 플러스, 이 리튬 플러스가 그러면 스카이 E&M, 즉 초록백 E&M이다. 초록백. 그래서 실질적인 이 리튬 플러스의 주체는 초록뱀 관련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얘니까. 그리고 뭐 정웅이라는 그분이 뭐 리튬 플러스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랑 하지 왜 굳이 이런 걸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직원들 볼게요. 스카이 EN, 그러니까 초록뱀 EN의 이제 직원을 보니까 화학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엔터랑 경영만 한다고 하더니 외식업만 한다고 하더니 화학 그대로 있죠. 그리고 근성연소 보시면 5.4. 그러면 리캠 주식회사에 인원들을 아직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구나. 자리 쫓아내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리튬 플러스 오히려 딱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휴센텐과 있었던 그런 일련의 관계들도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자 발생일이 10월 7일이에요. 7일이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사건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오늘 한 겁니다. 어디서? 초록뱀 E&M에서. 자, 보세요. 24회차의 전환 자체를 조기 상환을 한다.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했다. 무려 보유 주식수가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죠? 20%에 달하는 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전환 자체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회차 200억이죠. 아까 우리 200억 어디서 말해왔잖아요. 200억. 다이나믹 디자인. 제가 그 영상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력이 여러 개가 너무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세력지도에서 확인할 거지만요. 세력이 너무 많이 엮여있고 이제 해먹을 게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섹터가 없기 때문에 얘들 분명히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새로운 주체를 찾을 거다. 근데 그게 리튬 플러스에 관련된 애들일 거다. 자금 이동 오고 기존에 있던 애들은 박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자기 자금이 150억이래요. 차기 금액이 50억. 뭐 이건 상관이 없겠죠. 자, 보니까 초록뱀, 메탈커머스 이게 얘들한테 이제 200억 발행한 건데 조기 상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비덴트가 9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럼 이 비덴트 돈인 거죠. 200억이. 자, 초록뱀 컴퍼니. 자회사 비덴트에 1100억 투자. 그럼 비덴트도 초록뱀 건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초록뱀 인베스트와 함께 비덴트에 총 11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중심에는 쌍방울 그룹은 따로 있는 거고 초록뱀 여기 파생돼서 인바이오젠 세 가지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예요. 비덴트, 쌍방울, 전환사채로 머니게임, 이복현, 금방원전이죠. 그간 대처에 미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주가 압수수색이 일제히 급락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쌍방울이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여기 이제 EV 첨단 소재 쌍방울 지분이 3% 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EV 첨단 소재도 쌍방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EV 첨단 소재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게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오늘자로 다이나믹 디자인의 초록뱀 E&M에서 들어간 게 맞겠죠. 설마 제이컴 홀딩스가 얘들이랑 상관이 없겠어요. 그죠? 리캠이라는 주식회사. 요게 리캠이 전신이잖아요. 그죠? 리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200억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서 슉 넘어갔죠. 슉 넘어가고 오늘 여기서는 압수수색 당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자로 요게 요렇게 넘어간 게 오늘 공시가 되었다. 근데 얘들이 오늘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E&M의 24회차 전환사채의 최대 주주는 비덴트 200억이 그러면 비덴트에서 있던 게 여기 있던 걸 회수를 해서 여기로 넘어간 거겠죠. 지금 상황 보면은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 보면은 코리아 SE도 그렇게 크게 반등 못했고 WI도 그렇고 셀피 글로벌도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이나믹 디자인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특수관계자들이 9월 말에 주가 급등 전에 선취매 1년의 그림들이 그려지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뭐 올라간 애들 있고 중간중간에 올라간 애들인데 오늘 다 떨어졌죠. 그리고 얘는 상장 폐지, 거래정지니까 거래정지 이자 상장 폐지, 얘도 이미 날아갈 것 같고, 지금 보면 쌍방울을 위해 광림 있었는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넥스턴 바이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넥스턴 바이오보다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의 초록뱀이 다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죠. 너무 드러나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세력지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긴 한 건데요. 사실 이런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겠죠.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결국에 하나는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이건가 봐요. 그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진 상황이고, 지금 유통주식수가 이게 확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품절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는 건 자전 거래를 해서 돌려서 상승시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다른 경우가 있겠죠. 뭐 올리면서 다시 점점 이제 세력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 자전도 있고 이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나머지들 뭐 한번 보자면 EV 첨단 소재, 이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물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초반에 쏙 빨아먹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는 척 하더니 이제 빠지는 모습, 그렇게 되는 거고, 쌍방울 뭐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도 없고, 인바이오젠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박민영 내기 나왔을 때부터 비덴트, 인바이오젠 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거다. 885원. 제가 이거를 갖다 처음 그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했을 때가 대략 요쯤에서 알게 됐을 때였어요. 워낙 잡주니까 잡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요쯤에서 알게 됐는데 이 세력 간의 지배관계에 대해서 요쯤에서 알게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걸 보유했던 사람들은 정리시켜드리고 거의 손실률은 다 100% 만회하고 다시 저와 함께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에서. 뭐 이런 때는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8,000원까지 간 거보다는 제가 원금 회복시켜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말 안 듣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죠. 왜냐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거의 반토막이라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이거 다시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면 끝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일 거예요. 붙일 거지만 안 돼요.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빼버리고, 우리들 제약이 없어졌나요? 하여튼 그것도 있고,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잡주들이 많았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이것도 보면 뭐 최근에 뭐 헌트니 뭐니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것도 결국 끝났죠. 제가 여기 뭐 줄을 왜 껴놨는지 모르겠지만 끝난 겁니다. 그냥 앞색 나오고 이제 관련주들 다 줄줄이 날아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쌍방울들 이미 다이소 가격, 지금 다이나믹 그 디자인이랑 가격이 똑같죠. 그 다음에 광림 비슷하고, 비비안 비슷하고, 뭐 엉망이 되는 거죠. 나노스 아니에요. SBW 생명과학 보세요. 이거 다 작살이 나는 거잖아요. 근본 없는 것들은 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진행한 지가 6개월 7개월 전인데 그 전에 영상만 보셨어도 이렇게 고통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목 판단하기 힘드시면은 유튜브를 갖다가 맹신하지 마시고 저를 차라리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팩트를 갖다 계속 알려드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빠지고 있는 것들을 영상을 과거로 돌려보시면 현재 비교해보시면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사라고 했다는 걸 갖다가 그 합이 모여지면은 그게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 신뢰성을 갖다가 어떻게 쌓느냐는
수익률은 당연한 거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부러졌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블루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라인을 꺼드렸는데 이걸 이탈하긴 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밀물이 같이 밀려 나오면서 이탈하긴 했는데 첫째 날 이제 꺼드린 요거 한 정리를 하고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보고 나서 밑에서 아래에서 더 잡는다고 하면은 다시 요 정도 올랐을 때 이건 손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요거는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있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오히려 나쁘면 이게 반등 나올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그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빨간불이 올라왔을 때 혹시나 사신 분들이 있다면 빨간불이 와서 빨간불이 적어도 한 요 정도의 그림은 이어지고 있을 때 요때서 추매를 하셔야지 요거를 갖다가 기간적으로 딛고 올라갈 수 있을 때 여기서 완벽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요게 한 번 올라왔다고 요때 매수를 하시면은 다시 한번 요렇게 다시 빠지는 바닥을 잡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등 나올 때는 또 다시 급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주말에 이제 그 가디언즈 멤버십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매도 설정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초가가 너무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업종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 지금 상황인 제가 봤을 때 요거를 갖다 어쨌든 말아 올렸죠. 요 라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말아 올렸으니까 조금 더 보고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예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포지션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구간대가 어느 매수를 잡는 것보다 매도를 잡는 구간대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뭐 따로 해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6월달에 제가 이미 매도 타이밍이라고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잡고 있었으니까 올랐을 땐 좀 짜증나긴 했지만 다시 내려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구간대가 확실하게 나오지만 지금 이 구간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서 가디언즈 멤버십 그 가입하신 분들에게 제가 요번 주는 홀딩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스스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처럼 하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손절 금액을 갖다가 학원비 내신다 생각하시고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 게 더 마음적으로 빠르실 수도 있고 이런 그 잡주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블루콘 같은 경우는 잡주가 아니지만 핫다 했을 때 요 정도의 손실은 이제 안 보실 확률도 높고 광림이나 쌍방울 이런 것들 버켓 스튜디오 이런 거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마음 졸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서 왜 사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속 현실로 드러나서 저도 약간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리튬 플러스는 제가 봤을 때 코리아 SE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세력 지도를 보여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자체가 너무 텐션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 특히나 이 세력 중에 쌍방울이 지금 보면 대북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엮여 있고 거기다가 또 특정 정치인까지 엮여 있잖아요. 이 정치적인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엮여 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주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가가 엉망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플랜을 짜잖아요. 플랜을 짤 때 회사 다니분들 아시죠? 내년 23년 플랜을 짜지 23년 1월 플랜을 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거는 투기성이죠. 투기성.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뭐 힘드신 시장 이겨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래저래 해외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개인들이 풋옵션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인들이 풋옵션을 많이 사고 개인들이 방향이 하방을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또 안 주겠죠. 항상 뒤늦게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저랑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코 붙여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코 베이신 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상승하시는 대로 비중 정리하셔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